너무 쉬운 친구는 사실은 올림피아드를 바로 준비를 해야 될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저랑 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다루는 문제가 너무 쉬우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문자로 발송을 또 하겠지만 이게 숙제 교재야. 피직스 C, AP 이미 다 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이거 이미 풀었는데 해서 안 해도 돼. 안 푼 사람은 사서 한 달 안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푼 일이 2주 안에 풀면 한 달 안에 올해 안에 역학 메카닉스 하고 다음 1월 중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4일 15일까지 저기 전자계약 그냥 요 C는 두 개밖에 없어. 역학이랑 고전역학이랑 전자계약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남은 시간은 이제 제가 지금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일체역학이나 인력학이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 현대물리 여기다가 자기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하고 싶은지 다음 학기에 여러분 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과목을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서 앞에 체크 표시를 하든지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했고 뭘 할지를 모르는데 뭘 했던 거는 관심 없고 이제 뭘 해야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1학기 때 1학기라고 부르나요? 1학기라고 하는? 하여튼 뭐 봄에 어떤 과목 들을지 거기 체크를 좀 해. 듣고 싶은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체크해서 그래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테니까. 3학기만 보는 거야 아니면 전체 다 다니고? 딱 눈앞에 있는 불부터 끕시다. 이 새 학기 새로운 학기에 할 거 체크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 고전역학 위주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기 전자기 파트 들어가는 그러니까 투 과목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일반물리 투나 이런 거 하면 전자기도 좀 하고 싶어서 역학망을 좀 너무 협소해서 전자기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주세요. 이거 완전 뭐야? 맞아. 아 이거 다 다르네. 이럴 줄 알았네. 수월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네. 전자기도 해야겠네. 이런 다 다르네요. 그러면 현대물리까지 다 해. 오늘 첫 수업이라 그 물리적인 내용 다룰게요. 교과적인 내용보다는 물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작업수 원래 기억이 안 나. 조치를 누가 했다? 조치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있어. 내가 수학 적 없을 때 공부를 힘든 내가 항상 갖고 있었어. 이거 유심히 기억이 안 나. 한 장짜리 받은 거 있죠? 10가지, 딱 10가지는 아닌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10개 억지로 분류한 거고 실제로는 한 20여 가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리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20여 가지의 그런 물리적 발상 접근법, 그 이제 트릭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만들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수학 배우는 건 아니니까 물리 배우는 거니까 좀 물리적인 발상, 물리적인 접근, 해석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교재 볼까요? 바로 갈게요. 아,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촉수가 이 프린트가 소환이 안 돼서 노랑이 돼. 촉수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여러 가지 트릭 중에 첫 번째는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걸 배우겠습니다.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그리고 좌표계를 어떻게 잘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다루느냐가 물리적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거나 이렇게 수식을 좀 적게 쓰면서 또는 좀 통찰을 해서 손쉽게 접근해 풀 수가 있다. 관성계를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관성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제 배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풀이 시간을 풀이라기보다 문제 읽어볼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풀 건 별로 없어요. 아이디어니까 읽어보시고 이게 이런 거 하자는 거구나 확인해 주시죠.
얘를 유체니까 감각은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면 이 물이 쏠릴 거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얼마일까? 이거를 유체역학적으로 해석해서 풀면 너무 복잡하고 압력 계산 다 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 내가 수면도 평평하진 않을 거야. 약간 기울어질 거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다룰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관점을 가속 운동하는 그 방향으로 세계를 올리면 어떨까?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걸 다룰 때 자연학화하는 관성계에서 인지하면 세상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다가 우리가 몸을 실으면 중력은 연립 방향이 더 이상 아니게 되지. 중력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풀기는 뭐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진자를 예로 들면 얘가 가속도 A를 움직이는 순간 이렇게 기울잖아. 근데 내가 이 좌표계를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순간 얘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A의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반대 방향으로 반성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원래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랑 같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중력이 약간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막 날아가면서 중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거에 힘이 없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좀 느끼겠지? 그렇지?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잖아.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평평한 그냥 연지 위에 수조에 물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이분하게 물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갑자기 중력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는데 중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쏠렸어.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지. 그리고 중력은 어떻게 인지하기로 하는 거야? 이 수직 방향. 요거와 수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중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건 요거와 요거의 높이 차야. 압력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의 높이 차만 구하면 돼. 그러면 얘하고 얘, 요 높이 차. 요 높이 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 삼각형을 제가 바깥에 떼서 그려볼게요. 나는 그 H를 구하고 싶어. 근데 밑변의 길이는 뭐지? 문제 나와 있어? 얼마야? 1. 그럼 뭐만 구하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각도를 알면 되겠네. 그 직각삼각형 그 각도만. 그 각도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지? 이 기울인 정도만 알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자, 구해보세요.
해볼까요? 탄젠 세타는 얼마 나와야 돼? 기울어진 중력 아니야? 탄젠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mg분의 ma 그럼 뭐예요? g분의 a 이렇게 여기에 적용되잖아? 그럼 뭐분의 뭐 해야 돼? l분의 h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g분의 a에 a를 곱하는 거야. 너무 간단하죠? 물리의 아름다움이 이런 데 있어. 만약에 얘를 일체역학적으로 해서 이 압력 계산했다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야. 근데 얘를 보고 있다가 뜬금없이 전혀 다른 하지만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또 다른 구체적인 것에 유추하는 거지. 진짜 기울어진 진자에 상황을 극단적으로 단정하시겠구나. 근데 요 매개의 역할을 한 거는 관성 프라임 뭘 어떻게 잘 선택할 거야. 이해하셨어요? 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그냥 아예 외워. 너무 자주 나오니까 문제 통째로 외웠던 게 이런 발상을 되게 많이 요구해 물리 문제에서. 이건 수학 잘한다고 풀는 게 아니야. 그냥 물리적 발상. 자, 프레임워크도 가장 유명한 문제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이미 풀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헌터 아니 상향분 원숭이 사례라고? 상향분 원숭이 케이스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처음 배울 때 교수님께서 요거를 풀게 하실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관성계가 바뀐다는 거, 관성계의 좌표를 내가 옮긴다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질문해 볼게요. 여기 그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제가 정조준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높이거나 낮추자. 왠지 맞추려면 약간 높여서 쏴야 될 것 같은데 허물선으로 나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거야. 얘하고 그 방향이 딱 목표물의 직선 방향, 최단 거리로 딱 맞는 방향. 말 그대로 정조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을 빵 쐈어. 근데 총을 쏠 때 원숭이 같이 떨어져. 그 원숭이는 떨어지고 총은 이렇게 콧물선을 그리겠지. 그럼 맞을까? 안 맞기도 할까? 항상 맞을까? 아니면 결코 맞을 수 없을까? 어떨까요? (1번) 이건 100% 무조건 맞는다. 2번 맞을 수도 있고
뭐 속도의 크기가 크면 뭐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안 되고 어떤 적정한 값이 있어서 적정한 속도로 쏴야 맞을 수 있다. 3번 결코 안 맞는다. 4번 답 없음. 뭘까요? 1번? 맞아. 이게 좀 안 와닿지? 사실 아주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전제가 붙어야 돼. 얘가 무조건 정주행은 맞는데 100% 맞아. 근데 얘가 맞기 전에 지표에 도달하면 그거는 끝난 거잖아. 게임이 끝나. 그냥 강제적으로 게임이 종료되니까 음의 영역에서 맞을 수는 없잖아. 물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영역가 있으면 맞을 텐데 음의 영역은 없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면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조준이 해도 안 맞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열려 있는 공간이면 맞습니다. 100%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일단 이해를 하고, 그래도 제가 그런 케이스라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도 수식으로 안 보면 불안해. 좀 약간 의심병 환자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이제 직관과 통찰이 부족하면 수식으로 좀 봐야 돼. 뒤에 수식 깔아놨어. 나중에 볼게. 내가 아까처럼 얘가 포물선 그리고 얘가 자연학화 하면은 막 계산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도 해놨어 뒤에. 수식으로 막 깔아놓으면 너무 힘드니까 같이 한번 움직여보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좌표계에 몸을 싣고 얘하고 공통적으로 얘가 쏘고 얘가 떨어지면 둘 다 뭘 받아? 똑같은 중력을 받아.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가지는 거야. 나는 그 중력 가속도로 떨어질게요. 그냥 자연학화야. 원숭이랑 같이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을 보는 거야. 내가 원숭이야. 사실 내가 원숭이고 내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위에서 이쪽 포수가 나한테 총 빵 쐈어. 근데 좀 어설픈 총이야. 순식간에 날아오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 총알이 이렇게 날아올 거야. 상상해 보세요. 내 속도가 점점 커지겠지. 물론 나는 인지 못해. 난 원숭이니까 그냥 난 가만히 있고 포수만 중력과 속도의 속도 위로 올라오는 거야. 총알도 같이.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나의 변화하는 양이나, 아니 내 입장이 아니라 바깥 관성계에서 보면, 포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나 중력과 똑같으니까 똑같은 속도의 증분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 늘면 나도 1 늘고, 수직 방향으로는 다 얘가 2 늘면 나도 2 늘고, 그래서 똑같이 늘 거 아닙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 늘면 뭐 얘는 연직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깎아먹겠지. 얘는 더하기 5를 잘 계산하네. 그래서 내가 낙하를 하는데 원숭이를 보나 얘가 발사한 총알을 보나 둘 다 똑같은 중력과 속도로 함께 자연낙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총알이 가속 없이 등가속도로 오는 것처럼 느껴져. 이해됐어요? 이해하기 힘들 거야. 왜냐면 우리가 경험치가 적다 보니 자연학하는 일도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을 일상적으로 느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그럼 어쩔 수 없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 저하고 얘하고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뼈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 포물선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나 얘나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아. 다만 수평 방향으로는 다가오잖아.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 그러니까 등속으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볼 때는 포수의 총알이 원숭이를 향해서 등속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냥 날아가서 부딪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얘를 속도를 좀 작게 했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거지. 얘가 나한테 등속으로 총알을 쏘면 천천히 와서 반드시 맞아요. 빨리 쏜 속도가 이게 좀 커, 부위가 커. 그러면 총알을 세게 쏜 거지, 아니, 빨리 쏜 거지. 그래서 적은 시간에 맞는 거야. 맞는 건 맞아. 물론 이제 위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얘랑 같이 떨어져서 봐서 보면은 맞긴 맞아. 어딘가 맞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보면 맞는 위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맞긴 맞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얘가 원숭이가 땅에 떨어지면 꼭 끝날 거 아니야 게임이. 그 전에 맞히면 돼. 그 시간을 이제 다루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한번 볼게. 목표물이 지면에 떨어지기 전에 총알이 목표물을 맞추기 위한 최소 속력. 너무 총알을 늦게 쏘면 원숭이가 지면에 먼저 떨어지고 끝나잖아.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충돌 시간 계산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원숭이가 지면에 도달하면 충돌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게 뭐보다는 적어도 좀 이르러야 돼. 더 짧아야 길면 안 돼. 원숭이가 땅에 떨어지는 시간보다는 짧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충돌 시간은 얼마입니까? 거리가 일단은 L제곱 H제곱 플러스 1 쓰면 이 거리를 날라가. 그럼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등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날아올 거고요.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뭐보다는 작아야겠어? 원숭이가 땅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그냥 자연학 가만히 놓은 거니까 지분의 2H. 왜 지분의 2H냐면 처음 속도는 없고 2분의 1 GT 제곱은 또 H가 돼야 되니까 T제로는 되겠죠? 이건 안 좋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 속력 V0는 뭐보다 커야 돼? 5쪽으로 옮기면 루트 2H분의 G L제곱 더하기 H제곱. 그래서 B0의 최소값은 루트
H가 두 개나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안에 넣을게. H에 뭘 뺄까? 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물리를 하다 보면 물리 문제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가끔 물리 좋아하는 애들이 대체로 귀찮아짐이 좀 있잖아. 열심히 암기하고 막 뿌영뿌영 막 풀어내 이런 거보다는 그냥 팔짝깨 가만히 있다가 3번이 있거든. 답이 이걸 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물리 잘하는 애들 갖고 있잖아. 학교 다니거든요. 저도 정말 그래 꼴 보기 싫었는데 나는 막 한바닥 가득 풀어도 틀리는데 지금 가만히 있다 그냥 이거 1번이야 뭐 계산하고 있어 이런 애들 있어. 그럼 이제 꼬치꼬치 제가 물어보면 가끔 매우 독창성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단치를 넘어. 그래서 익스트림 리밋을 체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충돌이나 아니면 어떤 임의 물체를 다룰 때 뭐 볼링공을 쓴다거나 2kg, 3kg 문제가 나왔고 아니면 풍선을 상상을 해본다거나 이게 꼭 2kg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대소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얘는 풍선, 얘는 볼링공 이렇게 부딪히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냥 대소관계만 확인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막 이렇게 열일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들은 현재 올림피아드 문제인데 딱 보고 그냥 답을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막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볍다? 풍선. 좀 무겁다? 볼링. 그것도 잘 안 하다? 그럼 막 질량 거의 뭐하든 은하계 통째로 아니면 거의 뭐 텅 비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커에다가 뭐야 액체를 넣고 여기 중요한 게 첫 번째 줄 잘 읽어야 돼. 각각 비중이 달라. 뭐 엇비슷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하나는 그냥 수은이야. 가장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무거운 걸로. 하나는 그냥 뭐 그냥 물이야 이렇게 놓고 해. 그러니까 어설프게 비교하면 잘 와닿지가. 우리가 어쨌든 인간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활용하면 빨리 풀지. 거기다가 A는 뭡니까 지금? 이게 좀 가벼우니까 아래에다 고무줄 묶어놨겠지? 밑도가 작으니까 풍선이라고 생각해볼까? B는 제일 무거운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무거운 거. 뭐 볼링공? 그러면 복잡하게 막 힘을 따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흔들어. 2번 3번 4번 1번 5번 몰라. 야 찍는 것도 어떻게 찍어와.
누가 걸릴 것 같아? 4번이요. 4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얘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 가서 가고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나는 어떤 힘을 받아? 아래쪽 방에 힘을 받겠지. 여기에 원래 중력이 있었는데 거기다 하나 힘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어떤 힘이 더 추가가 돼? 아랫방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야. 여기 풍선, 그러면 아주 밀도가 큰 액체, 수분 같은 거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확 내려갔어. 응? 아랫방에 힘이 확 왔어. 그럼 비실비실한 풍선이 훨씬 더 많은 영향도를 가질까? 순이 많은 영향도를 가질까? 어떤 거? 이 빈 공간을 수은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채우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 공간에 뭐가 있다 생각하고 수은이 있다 생각하고 부력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원래 수은도 무거운데 중력이 세졌으니 더 강한 압력이 프레셔로 들어오겠죠. 이 풍선은 어떻게 했어? 지가 물론 풍선의 입장에서도 안에 공기가 조금 있으니까 얘도 나름대로 질량이 약간 무게가 약간 늘긴 하겠지만 그건 너무 미미하고 압력으로는 프레셔가 훨씬 클 거 아니야? 부력이 훨씬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위로 당기지 않을까? 이게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줄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물이야. 물. 얘는 덴스에 뭐 엄청 무거운 게 와 있어. 근데 아래로 갑자기 툭 꺼져. 얘보다 얘가 더 큰데 밀도가 얘가 더 쏠릴 거 아니야. 생각해봐. 이 줄의 입장에서 여러분 텐션이 어떻게 되겠어? 세지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툭 내려. 그러니까 1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아주 가벼운 걸 상상해라. 극단적인 아주 가벼운 것, 아주 가벼운 것을 상상해서 감각으로 풀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풍선 같은 거. 의외로 충돌 문제, 풍선하고 탁구공, 볼링공하고 충돌시키는 걸로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게 많아요. 얘는 아주 무거운 걸 상상해라. 예를 들면 뭐 볼링공 같은 거 상상하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다고 그러고 안 보고 그냥 넘어갔네. 아까 원숭이 hun터 그 문제에 뒤에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지? 첨부에 왔는데 거기 있죠, 그죠? 비행기 날개 푸시 있는 거 그렇게 풀 수도 있고. 이거는 수식으로 증명한 거야. 실제 포물선 운동 계산해서 물론 포물선도 쉽게 다루는 방법이 있어. 수학적으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아니라 다음 주쯤 강의를 할게. 이건 진짜 아주 레어한 풀이야. 있는 그대로 아무 요령 없이 이렇게 해서 증명도 수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운동을 그래프로 풀라는 건 아마 물원에서 여러분 많이 풀었을 것 같아. 운동을 그래프로 이해하거나 그림으로 이해하셨어요. 특히 이제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이제 1차함수, 2차함수를 다루는 그래프가 많기 때문에 막 힘들게 그걸 수학적으로 막 설계하기보다는 그냥 그래프 하나 잘 그리면 되게 좋거든. 여러 개 문제 다룰 때 어차피 다 등가속도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되게 시시하게 평행하는 1차선인 경우가 많아. 근데 그 평행이라는 그 관념의 수식을 넣으면 복잡한데 평행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가려면 쉬워. 이건 뭐 많이 풀어왔을 때 그냥 할게요. 그리고 좀 쉽게 AC 높이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자연낙하를 시키고 하나는 지표면에서 위로 쏘아 올리고. 자연낙하. 그럼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 충돌이 나겠지? 근데 충돌이 날 때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나와. 네 번째 줄에 공 A의 속력은 그 위에서 떨어뜨린 거, 공 B의 속력의 3배다. 얘가 얼마? 3배다. 그래프로 이해하면 잘 봐봐. 얘가 A였나? B.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A는 어떻게 가겠어? 쭉 가겠지? 시간속도 그래프예요. A는 쭉 전달. 당연히 등가속도니까 나란하게 그려야 돼. A나 B나 가속도는 G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 B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가요. 자, 여러분이 스탑할 지점을 골라보세요. 언제 충돌이 일어나? 이게 몇 대 몇일 때? 절대값이? 그렇지. 여기서 3대 1인 지점을 딱 잡아서 그래. 여기 낀 우리가 원하는 이 순간이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 그리고 이거는 몇 대면? 3대 1. 절대값만 절대값. 크기. 그럼 뭘 추론할 수 있어? 처음에 평행사변이니까 처음에 얘의 속력이 크기는 뭐였어?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뭐예요? 넓이지? 넓이야?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몇 대 몇일까? 높이는 같아. 요 사다리 걸리고 삼각형. 요게 3이면 이건 얼마? 윗변 아랫변 더해서 문제 볼게요. 뭐가 H1이야? B가 움직인 거리 이거네. 여기 H. 요거 두 개 합쳐서 얼마여야 돼? 꽝. 두 개 합쳐서 얼마? 높이 문제에서 H. 그럼 H1은 H로 표현하면 얼마 분의 얼마야? 전체가 얼마? 8개 중에
5개 해당되는 게 H1이네. 했어? 10분만 쉴까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 지금까지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막 수시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어. 재밌는 것만 했어. 좀 쉬었다 하자. 주연이는 한국이 그냥 같이 일로 해서 근데 하이퍼 차지 도티가 알고 있어 지금 모르겠어. 김현지 요즘 양파 하냐? 요즘 양파 안 했는데 내가 거의 안 했어. 푸는데 뭐가 있지? 아 완전 밥이 성도 성주이 동생 우리 뭐야? 프레이크 가세 바뀌었어. 맞아. 모티스도 바뀌었잖아. 맞아. 오. 그리고 네가 속이. 내 주변 수준이야. 진짜 딱 적정 말이었어. 애도 어떻게 못했어. 내 죽여줬어. 그거 안 맞아. 지금 들어가봤어. 난 이런 들어갈 때마다 그거 안 맞아. 네. 쉬운. 네. 괜찮아. 네. 간다. 기도. 네. 기도해야 돼. 아니 씨발 내가
내가 가게 왜 먹었어? 가게 자꾸 별론데. 아까 그 갤럭시 휴대폰을 잘 썼는데 아팀 차이. 기분 나왔던 나 땀을 안 했다. 나 땀을 안 했다. 물건이 나왔는데 무역하는 게 너무 빡세는데 그거로 연기 삼겹살 잘했어. 엄마 할 수 있겠냐? 마스터에서 무엇인가 자꾸 뽑아야 난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냥 산책시키고 싶은데 좀 지키고 이게 강아지는 키울 거면 나만 한번 뽑아야 돼. 잘 먹겠다. 아니야 아니야. 되게 좋아하시나? 뭔데 이거? 특수무역 달 나쁘지 않네. 근데 이게 너무 게임식 막상해. 막차 정말 막상. 이 망가고 있어. 나갔나? 엑셀 써 엑셀 좋은데 여기 양코인이다. 근데 응. 기부러 나도 양코 갖고 싶어. 그거 깨야 돼 맞아. 진짜 실수 있다 얘 문에 이거 카세트 못 꼈어 이 새끼.